그러면은 헤더랩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랩 아래쪽에 가시면 우리가 글자 관련된 건 다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하실 거는 자, 너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한 번씩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HDR 랩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에서 봤을 때는 요만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미지에서 봤을 때도 요만큼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얘는 자, 부모 꽉 채우는 거죠. 그래서 여긴 너비가 들어가지 않죠. 자, 그래서 너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헤더 마우스 올려놓고 역시 또 이제 그림에서도 그러면 헤더가 어디인지 헤더는 여기서 여기겠죠. 자, 요만큼의 헤더라는 거 인지할 수 있으시죠? 헤더. 자, 요만큼 만들어 놓은 게 디자인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에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알아내면 된다. 얼마예요? 1080이죠? 자, 값은 자, 렉탱글러 마켓 툴로 여기서부터 쭉 그려보시면 1080 나오잖아요. 마우스 놓았을 때는요. 인포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 값이 자, 선택한 영역에 대한 너비 값과 높이 값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는 1080 픽셀 들어갈 거고. 자, H1은요. 자, 여긴 사실 뭐 안 써줘도 되는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플로트가 적용이 돼서 모양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UL도 안 써도 되는 곳이고 LI도 패스해도 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너비 끝났으니까 높이. 자, 헤더랩의 높이는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은 주지 않는다. 자식이 있네요. 헤더는요. 자식이 두 개나 했어요. H1과 UL 안 줄 거예요. 자, H1은요. 얘는 자식이 없죠. 그래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선택적으로. UL은요. 자식이 있네요. LI 안 줄 거고. LI는요. 봤더니 자, 자식이 없지만 라인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안 줘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처음으로 올라가서 자, 가운데로 정렬할 거 찾아가지고 자, 헤더랩은 가운데로 정렬할 대상이 아니에요. 헤더가 가운데로 정렬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헤더에게 마진 0 오토를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H1에게는요. 자, 가운데로 정렬할 대상 이제 없죠. 그러면 이제 다 패스, 패스, 패스. 그러면 이제 수직 정렬된 거, 수평 정렬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H1에게는요, 이미 뭐 벌써 사실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는데, 굳이. 자, 그래도 줘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자, 오른쪽으로 정렬될 거, UL만 플로트 라이트 준다고 칩시다. 자, 수평 정렬이 되지를 않아요. 요만큼 간격 떨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자, 자, 그래서 어느 하나 형제가
플로트를 가지면은 나머지 형제도 부유 속성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림에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플로트 보시면 여기에서 이거겠죠, 이거. 형제 요소 중 동생 요소가, 그러니까 즉 동생 요소라고 하는 거 우리 쪽에서 UL이에요. UL이 플로트 레프트 속성으로 부여가 된다면, 자, 얘는 디마케이션 박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정체가 될 거예요. 얘를 이제 물론 라이트로 바꾸시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빨간색이 UL이에요. 지금 이 형태로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거예요. 빨간색과 여기 주황색. 요만큼에 대한 디마케이션 박스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줘야 돼요. 둘 다. 둘 다. 둘 다. 디마케이션 박스를 제거를 해가지고 둘 다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를 줘야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H1에게도 플로트 레프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올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플로트를 주었으니까 부모를 찾아서 오버플로를 줘야지 얘네가 이런 모양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H1과 UL의 부모는 둘 다 헤더네요. 그래서 헤더에게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낼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지금 보니까는 수직 정렬되어 있네요. 얘네라고 하는 거는 li 태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li 태그들에게 플로트 레프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부모 플로트 주었으니까 UL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셔야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얘네도 이제 왼쪽으로만 여백 주시면은 동일한 위치에서 모양 만들어지겠네요. 자, 패딩 레프트 20픽셀씩 줄까요? 과감하게. 난 좀 더 주고 싶어요. 한 40 주겠습니다. 40. 자, 그리고 이제 배경을 색깔 넣으시면은 되던가 하겠죠. 자, 그렇지만 이건 지금 아시아 홀딩스를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거를 흉내를 내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흰색으로 놓아둘 거예요. 아니면 아주 약하게 색깔 하나 줄까요? 헤더 레벨에 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CCC 밝은 회색 주시고 글씨는 검정색 줄게요. 아예 그냥.
자, 배너는 일단 생략을 하고 우리 컨텐츠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요,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크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 대략적인 눈짐작으로 얘네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 만들 거거든요. 요만큼의 컨텐츠이면서 클래스가 컴퍼니가 되는 부분이 여기겠죠. 컴퍼니 안에서 영역이 몇 개로 나뉘는 거예요? 두 개죠. 자, 제목과 본문으로. 자, 그러면 자, 컴퍼니 안에서 영역이 클래스 곱하기 2에서 두 개로 나뉜다. 자, 그래서 내용 상단에 쓰이는 건 역시 우리는 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섹션이라고 이름을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헤더에는요, 영역에 여기가 지금 헤더겠죠? 몇 개로 나뉘죠? 하나, 둘. 그래서 여기에는 아시아홀딩스는 에너지, 환경, 철강, 사업 분야 아시아 넘버원 파트너사. 자,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H2, 그리고 본문처럼 생긴 건 P, 여기다가 아시아 홀딩스는 제가 볼 땐 저거 제목 같은데요? 그러면 P 태그 말고 H4 그 정도 쓰셔도 괜찮아요. 에너지, 철강, 뭐였지? 환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트너까지만 씁시다. 자, 저장하시고 확인하셔도 얘네들은 여전히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가 이렇게 작게 나올 거예요. 자, 헤더, 섹션. 자, 섹션 안에는 영역이 3개가 들어가죠. 세 개 들어가 갈 건데, 자, 섹션 안에 들어가는 영역들의 의미는요, 기사라고 해서 article이라고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article. 자, 그리고 이 article 안에서
먼저 div 이미지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h3 제목 하나 들어갈 거고 p 본문 하나 들어가서 끝나요. 그쵸? 여기서도 그림과 제목과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끝나네요. 그래서 change 변화에 도전하는 경영. 그리고 아티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또 바꿔주시면 될 거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practice. 이렇게 썼나? 세 번째는 커스터머.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추에다가 그림을 넣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자, 이 상태로 모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림 들어갈 영역을 만들 거예요. 또 보기 편하시라고 줄을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은 CSS 가셔가지고 일단 사이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할 거지만 배너 있을 거거든요. 배너 들어갈 거 공간 비워두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 div의 자식이라는 거 컨텐츠를 통해서 문서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은 얘도 컨텐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컨텐츠 같은 속성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 이름은 똑같이 쓰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는요, div 클래스 컴퍼니라고 이름을 만들어서요. 자, 컴퍼니 이하로 선택자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선택자 정리 한번 쭉 해보세요. 여기서. 자, 컴퍼니의 자식이 누가 있는지, 또 그 자식엔 누가 있고, 또 그 자식엔 또 누가 있는지 쭉 선택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잠깐만, 이게 태그가 뭐가 하나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뭐가 됐을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저는 듣고, 헤더랩, 배너, 컴퍼니 끝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헤드 있고, 섹션이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 아래에다가, 예, 됐네, 이제. 그쵸. 잘하고 있는데. 자, 이걸 속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쵸. 여기에, 컴퍼니의, 컴퍼니의 자식이 클래스 헤더죠. 네. 클래스는 우리 앞에다 점을 찍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클래스 헤더. 그리고 H2랑 P 태그는 컴퍼니의 자식인가요? 아니죠. 네. H랑 P는 헤더의 자식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D 눌러서 거기다가 꺽쇠 누르고 헤더의 자식 H2 그쵸. 예, 또 그쵸. 해서 P 그쵸. 그럼 아래 거 두 개 지워버리고 그리고 또 컴퍼니의 자식이 헤더 말고 또 하나 또 더 있죠. 예, 헤더 말고 그쵸. 섹션도 같이.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컴퍼니부터 컴퍼니의 자식 예, 클래스 그쵸. 섹션 헤더의 자식 두 개 한번 해보세요. 헤더의 자식 두 개가 들어있을까요? 그쵸. 근데 헤더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앞에 H 앞에 점 찍어 주셔야 돼요. 꼭. 아니요. 자식 꺽쇠. 그리고 얘는 클래스 헤더. 그냥 그냥 쓰시면은 클래스가 아니죠. 클래스는 우리 점으로 구분을 하죠. 이렇게 해서 쓰시고 난 다음에 꼭 다음까지 고려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헤드의 자식이 또 있죠. 누가 있죠? 저 이제 그렇게 쓰면 이제 힘드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헤더의 자식 클래스일까요? 걔는 태그로 써야겠죠. 왜냐면은 헤더의 자식 H2랑 P는 위에 여기요. 얘는 클래스가 없잖아요. 음, 자, 이거 아티클의 자식이겠죠. 아티클의 자식. 그렇죠. 그리고 아래 거는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거 헷갈려요. 음, 네. 네, 따로 써야 되는 게 어떤 거요? H2랑 P요. 음, 헤더의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헤더의 자식. 여기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거고, H2랑 P에다가도 무언가를 할 거예요. 따로 쓰는 게. 자, 컴퍼니 자식 몇 개 있다고 했죠? 컴퍼니의 자식은 헤더랑 섹션이랑 두 개죠. 그래서 컴퍼니의 자식 클래스 헤더, 그리고 컴퍼니의 자식 클래스 섹션. 자, 여기서 이제 끝나나요? 또 얘네들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겠죠. 봤더니 헤더는 H2랑 P 태그를 자식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헤더에게 자식 H2와 자식 P 태그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헤더는 이제 끝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섹션에는 자식이 아티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식 클래스 아티클, 그리고 아티클은 자식이 이미지랑 H3이랑 P 태그 맞죠? 그래서 아티클에는 자식, 얘는 클래스 이미지, 그리고 H3과 P 태그 이렇게 하시면 끝. 자, 여기가 이제 컴퓨니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일단 컴퍼니에 대해서는 선택자 정리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쵸. 폰트, 글자 관련된 거. 자, 순서는, 자, 폰트 패밀리는 우리 어디인가에 해놨죠? 어디에 해놨죠? 그쵸. 리셋에 있고요. 그러면은 리셋에다가 해놨으니까 폰트 패밀리는 안 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웨이트, 폰트 사이즈, 그리고 뭐야, 텍스트 라인, 라인 하이트 이 네 가지 찾아가지고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디자인이 없으니까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H2는요. 자, 글자 굵기를 700으로 갈 거예요. 700. 그러면 얘는 이제 많이 굵어져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36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지겠죠. 자,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80 픽셀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만큼 간격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또 텍스트 라인 센터로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얘는 글씨 색깔을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환경, 철강, 사업 분야, 아시아 넘버원 파트너. 자, 이거는 폰트 웨이트 안 해도 되고요. 해야 될 것 같네. 이거 보니까 이것도 좀 그냥 우리 글씨 400으로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얘는 400으로 갈게요. 자, 얘는 폰트 웨이트 400. 폰트 사이즈는 16. 라인 하이트는 40.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텍스트 라인 둘 다 센터 들어가니까 요거는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글씨에 관련이 된 거는. 그래서 텍스트 라인 센터는 두 번 쓸 거 차라리 부모에다가 한 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렇게. 부모에다가 한꺼번에 써도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쭉 아래에 내려가서 또 글씨 있는 거 H3과 P 태그 있죠? 자, H3은요. 얘도 제목이니까 폰트 웨이트 700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8픽셀.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자, 아래 거는요. 얘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네들도 가운데로 글자들이 정렬이 돼야겠죠. 그래서 H3과 P 태그의 부모인 아티클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한꺼번에 주셔도 가운데로 이제 정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 다 끊었으니까 이제 자, 위에 가서 다시 이제 컴퍼니에서부터 자, 너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 자, 컴퍼니는 이 전체 영역 요만큼을 말하는 거죠. 이 컴퍼니가. 즉, 브라우저하고 같은 사이즈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얘는 너비를 컴퍼니는 안 줘도 되겠죠. 그러면 헤더는요. 헤더도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안 줄 거고요. H2 피트고 역시 너비를 안 줘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안 줘도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섹션은요. 섹션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자, 얘네들도 원래 수직으로 정렬이 되는 건데 수평으로 정렬이 되었다는 거는 플로트가 적용이 된 거고요. 자, 아까처럼 이 크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크기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정렬이 되냐 하면은 섹션이 없다라고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걸 거예요. 자, 섹션이 가운데로 모양을 정렬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섹션의 크기는 위에 쓴 것처럼 1080픽셀이 될 거고요. 자, 개별적인 아티클 하나하나를 따져서 본다면은, 자, 섹션보다 크기가 큰가요, 작은가요? 아티클은 파란색이 섹션이라고 한다면, 아티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얘네들 세 개를 다 말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본다면요. 어차피 값은 개별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얘는 부모보다 크기가 작죠. 작으니까는 얘는 값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너비를 줄 건데, 자, 얼마일까요? 자, 포토샵 그리드 넣어놓고, 뭐 한 4칸 정도, 340이라고 넣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드는 똑같이 나갈 거니까, 340 픽셀이라고 주셔도 되는데, 너비, 하나 더 다시 아래에다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는. 그래서 연산 값을 넣을 건데요. 자, 지금 아티클은 섹션을 똑같은 크기로 3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섹션을 몇 등분하고 있는 거예요? 3등분이겠죠. 그러면 각 하나당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일까요? 3등분을 하면은, 그쵸. 33.33%죠. 33.33% 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디자인 된 거를 보면은 각각 아티클 사이에 여백이 있어요. 좌우로 10픽셀씩 들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진이 위아래로 0, 좌우로 10픽셀씩 들어 있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33.33으로 넣는다라고 한다면 섹션 있고 33.33에 들어가면은 여백이 있는 것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꽉 차가지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여백 없이.
자, 이렇게 들어가야지 얘네가 여백이 없어야지 33.33이고 합하면은 99.99 약 100%가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여백 값을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 33.33% 아까 보았던 것처럼요. 여기에서 33.33%면은 요만큼이에요. 요거 그냥 1분만 그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좌우로 각각 여백이 들어가죠. 여백이 좌우로 10픽셀씩 들어가요. 여기에 10픽셀, 여기에 10픽셀. 그쵸? 그러면 33.33에서 오른쪽 왼쪽 여백 각각 10픽셀씩을 빼줘야겠죠? 그래야지 이 크기가, 이 안쪽에 있는 크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 합하니까 총 합이 2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33.33에서 20 픽셀을 빼줄 거예요. 다만 자, 연산기호 앞뒤로는 공백 문자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계산할 거니까요. 얘네들을 가로로 만들어서 계산식이라고 하는 거를 calculator 이렇게 쓰셔야지 작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이거 340 이거 지워도 자, 확인하기 위해서 아웃라인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아웃라인 1픽셀 솔리드 레드 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크기가 균등하게 여러 개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연산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한 개가 들어가면은 연산식 사용하는 게 힘들겠죠. 자, 그럼 이제 이미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아티클 크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비가 없죠. 안 줘도 되는 거죠. 나머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높이 주겠습니다. 높이. 높이는 자식이 없을 때만. 그러니까 컴팬이 높이 안 주고, 헤더 높이 안 주고, H2도 높이 안 줄 것이고, P도 높이 안 줄 것이고, 섹션도 높이 안 줄 것이고요. 맞죠? 자, 그리고 아티클은 자식이 있으니까 얘도 높이를 안 줄 거예요. 근데 이미지는 높이가 없죠. 자, 그래서 얼마큼을 줄 거냐면은 얘는 240을 주겠습니다. 240 픽셀. 그래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 그리고 H3과 P는 각각 라인 하이트가 있을 거니까는 안 줘도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가운데로 정렬할 거. 자, 가운데 정렬할 대상이 섹션이죠. 섹션에게 마진 0, 오토 주시면 가운데로 정렬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수평으로 정렬해야지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아티클이죠. 아티클에게 자, 플로트, 레프트 주시고, 부모에게, 섹션에게 자, 오버플로우, 히든 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준 거, 아웃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 거니까 이제 빼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주시면은 대략적인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하셔야지 되는 거는
이 사이의 여백을 우리가 여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시도록 할 겁니다. 여백을.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시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실 분은요, 우리 카페에 컨텐츠 01.psd라고 하는 문서 있죠. 자,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걸로.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